예, 이제 정동원은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. 보수 정당이 돼야 된다.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. 이 보수도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. 수구 꼴통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. 그래서 항상 이 보수 정당이 개혁을 하고 변화가 돼야지 그게 진정한 보수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정치적인 거를 이제 쭉 봐오면은 대단한 전략가예요. 이 홍제천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제가 서울시에서 그때 투입된 돈이 650억이었어요. 그 65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. 근데 서울시에서 홍제천만을 위해서 650억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죠.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냥 저랑 같이 저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자. 그럼 명분은 어떻게 합니까? 명분을 갖다가 이게 내부순환로가 서울시의 교통편의로 해서 내부순환로가 생김으로써 홍제천이 없어졌지 않느냐. 우리가 서울시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는 서울시도 이 홍제천을 살려줄 의무가 있다 하는 그 명분을 잡고 이 말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요.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. 여기에 이제 시의원, 구의원, 뭐 구청장들 있잖아요. 출마를 하면은 뭐 일부 뭐 얘기지만 다른 분들은 뭐 공천 헌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어요. 뭐냐면 시의원 출마자건 구의원 출마자건 구청장 출마자들한테 늘 얘기해요. 절대 돈 받지 마라. 돈 받지 말고 해야지 소식껏 일을 할 수 있다.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. 그러니까 절대 받지 마라. 그리고 오히려 출마자들한테 돈을 줬어요. 뭐 모자란 부분 네가 알아서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로 다 대변될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 사업해라. 정치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. 늘 딱 뭐 얘기하는 사람 그거에 부분에 대해서. 근데 그 TV 방송에서 참 거침없이 말을 하잖아요.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. 아, 좀 그렇게 좀 마시라고. 근데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여태까지 이 정치를 하면서 딱 한 가지는 있다.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. 근데 할 말을 못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참모고 그게 무슨 스텝이냐. 그분이 다른 길로 가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랑도 싸웠다. 여태까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이랑 싸우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. 근데 또 정이 굉장히 많아요. 또 제가 만약에 뭐 좀 힘든 일도 좀 있고 막 그러면은 표시 안 내고 멍하니 도와줘요. 근데 표시를 안 해. 그거 왜 얘기를 안 했어요, 여러분? 아니, 얘기하고 도와주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. 남을 도와줄 때는 대가 없이 도와줘야 된다. 대가를 바라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도 하셨죠. 나보다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보상금을 받은 걸로 내가 이걸 뭘 내가 또 하겠냐.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내놔야 되겠다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거죠. 법으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 사는 유죄 아니냐.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분 이제 우울증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우울증이 왜 생겼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막 표현하면 뭐 배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또 죄책감이 크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
자기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대요.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형제들이 많은데 정도원을 굉장히 이뻐했나 봐요. 부모님이 편애를 했나 봐요.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뭐 다리 주물러 달라 그러면 자기가 자면서까지 다리를 주물렀대요. 그러니까 효자였거든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보면 자기가 그 이후에는 제대로 못 모신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. 의원님, 의원님이랑 같이 모시고 있었던 기간이 저는 많이 의지하고 행복했습니다. 의원님 혼자 계실 때 제가 집에 가서 1년 넘게 같이 점심도 하고 그때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. 그때도 많이 힘드신 건 알았지만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렇게 힘드신지 헤아리지 못해서 또한 죄송합니다. 의원님이 꿈꾸시던 올바른 세상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힘드셨으면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좀 얘기를 하지 그러셨습니까?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. 저 세상 가셔서는 꼭 의원님이 추구하고 꿈꾸던 그런 세상에서 편히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